기찬은 세리에게 말했어요. 조만간 당신 곁으로 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제인과 함께하는 가정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은 세리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짓눌렀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불안감은 결국 그녀를 극단적인 결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는 참지 않기로 한 세리는 제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콩콩. 승우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지냈습니다. 자영이 자신을 위해 뺑소니범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자신이 김도희 대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깊이 빠져 있었죠. 그렇게 죄책감과 술에 절어 폐인처럼 살던 어느 날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뺑소니범이라고 말할 거야. 엄마가 나 대신 경찰서에 잡혀 있다고. 그 모습을 본 규철은 끝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고 거침없이 승우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 자식아,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때 함께 있던 미란이 뛰어들어와 말렸어요. 오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찌검까지 하세요? 아무 죄도 없는 애를 왜 때리냐고요? 하지만 규철은 더 이상 말싸움을 이어갈 기운조차 없다는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미라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실 미라는 밝히지 못한 진실 하나를 품고 있었거든요. 승우가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었지만 규철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감옥에서 VIP 대접을 받던 자영이 조만간 풀려나게 되고 미라는 결코 자영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자영은 지금껏 승우를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를 이용하고 조종해 왔습니다. 일부러 오냐오냐 치마폭에 감싸며 자신을 의존하게 만들었고 세상 물정 모르고 약하게 자란 승우는 자영의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엄마 행세를 하며 감싸는 척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치밀하게 짜인 그녀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미라는 달라요. 자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훨씬 더 집요하고 단단하게 움직입니다. 자영이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YL그룹의 주인이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미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싸움을 시작하려는 거죠. YL그룹을 둘러싼 권력 싸움은 자영과 미란, 그리고 기찬 세 사람 사이에서 점점 더 치열하게 타오르게 될 거예요. 미라는 제인이 그룹을 차지하지 못하게 막고 자신이 그 자리를 꿰차 결국 승우에게 물려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영은 이를 되찾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계략을 꾸밀 것이고 기찬은 누구의 편도 아닌 척하면서 두 여자의 싸움을 지켜보며 가장 유리한 순간을 노릴 거예요. YL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기찬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제인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리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하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기찬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둘은 깊고 진한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 순간 숙자가 병실 문 밖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몸이 굳어졌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은 숙자는 뒷걸음질치며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기찬이가 제인이 말고 딴 여자랑 바람을 피웠어. 하지만 잠시 뒤 숙자의 표정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실망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모정은 쉽게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입꼬리를 굳게 다물고 주변을 재빨리 살핀 숙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를 어째?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그녀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오갔지만 제인이에게 들키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먼저였어요. 기찬은 세리에게 말했어요. YL그룹, 우리 결혼 선물이 될 거야. 기찬의 말에 세리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맴돌고 있었어요. 왜냐면 기찬의 마음은 여전히 제인과 은호에게 향해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인은 그에게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재벌가의 딸이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믿고 곁을 지켜주는 존재.
그런 제인을 기찬이 쉽게 놓을 수는 없었던 거죠. 세리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기찬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그녀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리는 한의사를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죠.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녀는 말했어요. 당신 감형받고 싶죠? 그럼 내가 시켰다고 하지 말고 강재인이 시켰다고 하세요. 경찰도 납득할 거예요. 남편을 오해한 아내가 복수하려고 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니까. 한의사는 당황했어요. 지금 나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당신 여기서 인생 끝내고 싶어요? 난 돈도 감형도 도와줄 수 있어요.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이대로 다 짊어질 건지 아니면 살아남을 건지. 결국 경찰 조사실에서 한의사는 입을 열었고 그 진술은 모든 걸 바꾸어 놓았어요. 강재인 씨가 직접 찾아와서는 남편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위에 독한 성분이 든 약재를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재인을 소환했고 그녀는 은호를 안고 집 앞에 서 있던 그 순간 순식간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단호하게 외쳤죠. 강재인 씨, 강기찬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말에 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고 아이를 안고 있던 손마저 떨려왔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찰나 재인은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외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살인이라뇨? 전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아니라고요. 그녀가 연행되는 모습을 본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찬 역시 이 소식을 들었고 허탈한 마음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죠. 바로 그때 세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기찬 씨, 아직도 제인이를 믿는 거야? 당신 다른 여자랑 바람폈다는 제인이 엄마 말 믿고 기찬 씨를 죽이려고 독한 약까지 먹인 거라고. 그 한의사가 다 진술했다는데 아직도 못 믿겠어? 세리의 말은 점점 더 기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녀는 교묘하게 제인과 기찬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죠. 며칠 뒤 기찬은 제인을 면회하러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접견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제인의 눈엔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어요. 난 정말 그런 짓 안 했어요. 제인은 기찬을 바라보며 절박하게 말했죠. 세리가 한인타운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고 소개해줘서 갔던 것뿐이에요. 나한테 주소까지 문자로 보내줬다니까요. 그 한의사가 윤비서님에게 붙잡히던 날 제 눈앞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다 세리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내가 아니야, 은호 아빠. 제인은 울먹이며 다시 한번 기찬에게 말했어요. 은호 아빠, 내 말 믿어줘요. 진짜 아니에요. 이건 전부 세리가 꾸민 짓이에요. 하지만 기찬의 눈은 싸늘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선 차갑게 말했죠.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날 죽이려고 매일 그렇게 약을 먹인 거였어. 기찬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서리치듯 고개를 돌렸어요. 제인은 일어서는 기찬을 잡으며 울부짖었지만 기찬은 끝내 그녀를 다시 보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인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되뇌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일이 꼬여갔던 걸까? 생각을 거듭할수록 한 가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리. 세리가 나타나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질투련이 넘겼던 행동들이 이제 와서 보니 하나하나 다 의도적인 움직임처럼 느껴졌어요. 제인은 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김도 희대리가 죽고 왜 하필 그 타이밍에 한약을 권했을까? 점점 의문은 커졌고 세리의 정체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과거 자연과 세리, 그리고 세리 엄마 사이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 일로 인해 지금 이 모든 복수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은 확신으로, 그리고 확신은 복수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자영이 과거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세리는 이렇게까지 제인을 무너뜨리려 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은 세리의 본명이 바로 제인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영은 자신의 딸과 같은 이름을 가진 가난한 집 아이가
제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했죠. 그 이름, 우리 딸이랑 겹쳐서 헷갈리잖니? 넌 그냥 다른 이름 쓰는 게 어때? 앞으로 우리 제인이 곁에 얼씬도 하지 말고 그림자도 밟지 말고 살아. 그 일이 세리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 와서 돌아보면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물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세리의 차가운 눈빛, 집요한 복수심,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바로 자영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름을 빼앗긴 아이의 마음은 어쩌면 그 순간부터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